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매우 핫하죠.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주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기술이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보 보안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블록체인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블록체인이 그것을 보완해줄까요? 정보를 보호해줄까요? 그러려면 블록체인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블록체인은 그림과 같이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블록들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록은 인덱스 이전의 시, 생성의 시, 난수, 보안 필요 정보, 난이도 결정 비트, 난이도 현재의 시의 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덱스는 블록의 넘버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이 블록 넘버들이 하나하나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보안 필요 정보입니다. 보안 필요 정보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이 위주예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는 보호가 되고 보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해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해시는 프리비어스 해시가 존재하고요. 현재 해시가 존재를 하는데 이 현재 해시와 이전 해시는 연결 부분과 관련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채굴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 두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시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해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시의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문자열을 넣었을 때 헬로 해시라는 문자열을 넣었을 때 이 해시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4개의 16진수 숫자 나열로 변경이 돼요.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숫자 하나 2 넣었죠. 헬로 해시라는 문자에서 2라는 숫자를 하나 넣었을 뿐인데 위에서 보시는 이 숫자와 나열과 이 숫자 나열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난독화라고도 표현을 하고 암호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함수고요. 문자열이 조금만 변경이 돼도 완전히 다른 숫자 나열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해시들이 있을 때 그 연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 네 번째 블럭이 있어요. 첫 번째 블럭의 현재 시와 두 번째 블럭의 이전의 시, 두 번째 블럭의 현재 시와 세 번째 블럭의 이전의 시, 세 번째 블럭의 현재 시와 네 번째 블럭의 이전의 시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인됐다, 연결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채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굴에 사용되는 블록의 속성들입니다. 난수, 난이도 결정 비트, 난이도. 채굴과 관련이 있다 적겠죠. 먼저 난이도는 비트를 만들고 비트는 목표값을 만들어요. 그리고 목표값과 해시값을 비교해요. 그리고 나서 해시값이 목표값보다 작을 경우 채굴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표값을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를 활용하는데 비트의 숫자를 16진수로 변경, 16진수로 변경된 부분을 잘라요. 그리고 앞에 부분을 지수, 뒤에 부분을 개수라고 표현을 해서 밑에 있는 식처럼 개수 곱하기 2 그리고 8 곱하기 지수 마이너스 3 한 것을 이제 승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표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목표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해시 값이랑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64개의 숫자 나열로 만들어줍니다. 이 0x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요 뒤에 부분이 64개예요. 이거랑 해시 값이랑 비교하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목표값과 해시값을 비교하게 되는데, 목표값이 0, 8개, 2, 0, 8개, 1로 돼 있죠. 그러면 2보다 1이 작죠. 그럼 해시값이 작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값에 도달하려면 이제 해시값을 지속적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해시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난스, 이제 보안 필요정, 생성 일시, 이전 해시, 인덱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난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반복해서요. 그러다 보면 이 해시값이 계속 변경이 되겠죠. 변경이 되다 보면 목표값보다 작아지는 난스를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럴 때 채굴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채굴이 될 때 시간이 되게 걸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채굴 시간이 걸리고 그 채굴 시간과 난이도가 관계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채굴 시간이 존재하고요, 특정 시간이 존재해요. 보시면 특정 시간이 평균 채굴 시간보다 크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 것처럼 특정 시간이 평균 채굴 시간보다 작으면 난이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실전에서는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 채굴 시간과 특정 시간이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난이도가 있고요. 이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블록이 서로 연결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계속 10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난이도를 조정한 난이도를 다시 비트로 만들어주고, 그 비트를 목표값으로 다시 만들어서 해시값과 비교합니다. 이 채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채굴된 시간이 걸림이 보안에 되게 큰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 유효성을 검증을 할 거예요. 채굴이 된 블록이 유효한 블록인지 해킹당한 블록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 블록체인 마지막 블록에 있는 블록이랑 채굴된 블록을 비교해요. 인덱스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마지막 블록 플러스 1이 전달받은 블록의 인덱스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길이, 이 길이 즉 블록의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블록의 개수랑 이 인덱스가 같은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그리고 연결 해시가 서로 같은지를 확인한다는 거는 마지막 블록의 현재 시, 최근된 블록의 이전 해시와 이전 해시가 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이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블록이 체인에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체결된 블록이 마지막 블록에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블록체인 공유해요. 이제 이 공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차 유효성이 문제 시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으니까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럼 블록체인 공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제 중간 노드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중앙 노드는 나머지 노드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 노드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다른 노드들에게 전달이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이거 동그라미 하나를 노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걸 중앙 노드, 나머지를 노드 1, 2, 3,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이 노드가 블록체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채굴이 끝났고 연결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서 말했듯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 노드에다가 던져주고 나머지에 공유할지 말지를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던져준 이 중앙 노드에서 유효성 검증을 합니다. 2차 유효성 검증. 이게 뭐냐? 중앙 노드의 블록체인의 길이와 전달받은 블록체인의 길이를 비교해서 이 전달받은 블록체인의 길이가 중앙 노드 블록체인 길이보다 클 경우가 이제 유효성이 통과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의 모든 블록이 해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블록과 그 전 블록, 그 전 블록과 그 전전 블록, 이 블록들이, 이 연결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건데,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시 검증이요,
여기 현재 해시와 여기에 이전 해시, 여기 현재 해시와 여기 이전 해시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전달,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노드 블록체인 길이와 전달받은 블록체인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블록체인의 모든 블록이 해시가 일치할 때 공유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되는 이제 블록, 정확히는 채굴이 되고 연결이 되는 블록체인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담아주고 또 연결해주고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중앙 노드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만약 2차 유효성 검증이 실패했어요. 중앙 노드 블록체인 길이 그리고 전달받은 블록체인 길이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 노드 블록체인 길이가 더 커요. 그러면 이제 공유가 안 돼요. 또는 블록체인으로 온 모든 블록의 해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해시와 현재 해시를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공유하지 않도록 이제 설정을 해볼 거예요. 정보를 조작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검증에서 실패해요. 1차 유효성 검증에서 실패해요. 이 중간에서 조작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블록과 서로 해시가 같은지를 검증한다 했죠. 그 검증 시 무효 처리가 돼서 공유가 안 돼 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을 조작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들이 먼저 채굴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먼저 시작한 노드가 가장 먼저 이제 채굴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가 짧아지게 돼요. 해커 노드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노드들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덮어쓰게 되거든요. 다른 노드가 채굴 성공한 블록체인 동기화 시 착한 노드의 블록체인으로 덮어쓰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채굴이 되고 먼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 공유가 되면서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폐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써져 버리게 돼요. 이렇게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발 및 실전은 다음 강의에 제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코드 컴퓨터 언어로 한번 구현을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